아마 이렇게 내조를 하시면서 보신 분들은 달라서 아마 의아하게 느껴질 있어요. 한편으로는 저희가 알려드렸던 일정 기호대로 딱 맞춰서 하지 않은 잘못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실제로 이렇게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팀 과정이나 참가하신 분들의 과정이나 이런 데 따라 사실은 이렇게 일정대로 딱 가기가 좀 어려운 친구도 좀 있습니다. 가득차가 돼서 이후의 일정은 아마 크게 영향 없을 진행되어 있는데요. 전체 과정으로 보면 저희가 이제 처음에 숲교육의 의미나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숲교육의 한계점 이런 데 대한 얘기를 하고, 숲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변화가 필요하다. 그랬을 때 큰 틀에서 이제 생핵심 능력 역량이라고 하는 자기 발견,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 그 다음에 지식과 기술의 맥락적 활용 이런 측면에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데 대한 얘기도 했고, 프로젝트에서 주제나 질문이라는 게 중요한데 그런 게 어떤 역할을 하는가, 배움에 관련된 그런 얘기도 했고, 지난주에는 이제 프로젝트 접근법에 있어서 실제로 이제 적용할 수 있는 7가지 전략에 대한 사례도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서 후보 주제들을 시작하는데, 오늘은 프로젝트의 이제 주제 또는 질문 또는 문제를 확정을 하고,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이제 산에 가서 직접 보면서 하려고 했는데 여기에 비가 온다고 해서 나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필요하신 그룹은 나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1시간은 저희가 실내에서 하겠습니다. 실내에서 하고, 팀에 따라서 나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 팀은 의논을 해서 팀 내에서 나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프로젝트 실행 계획을 어떻게 짜고, 또 실행 계획을 짜면서 동시에 이제 실용 산출물을 뭘로 할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를 같이 잡아볼 텐데, 그에 대한 설명을 1시간 정도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실제로 이제 여러분께서 프로젝트를 실행을 하시게 될 텐데, 프로젝트 실행하는 과정에서 관찰과 기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그 과정에서 이제 산출물과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이런 데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6주차에는 그런 실행의 과정들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여러 가지 것들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구체화해 가는 과정에 대한 거고, 그게 사실은 때로는 프로젝트가 끝난 뒤에도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모를 때도 있어요.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그게 그런 의미가 있었구나 라는 걸 뒤늦게 이제 깨닫게 될 때도 있는데, 그 의미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7주와 8주 차에는 주로 이제 산출물 제출 과정을 함께 다듬어가는 과정을 하고, 마지막에 실제로 실습 발표, 그다음에 이제 평가 이런 과정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략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제가 이 지금 현재의 과정에 대한 파워포인트로 설명을 조금 드리고요. 그 다음에 혹시 자료 올린 것들을 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올렸던 자료들을 조금 안내를 해드릴게요. 프로젝트 워크샵 카페에 가시면 지금 지난번에 보셨던 자료집에 있었던 그 캠프의 프로젝트 사례들을 PDF 파일로 이제 대부분 올려놨고요. 그리고 이제 자료실에 가시면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7가지 프로젝트 추진 전략과 사례들 있잖아요. 이제 자료도 있고, 그 다음에 환경 프로젝트 수행 절차와 관련해서 8개의 PDF 파일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프로젝트 수행 절차와 관련된 것들인데, 이 자료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2개의 자료를 보실 텐데,
주제 선정하는 거는 지난주에 대략 했습니다. 대략 했는데 프로젝트를 주제를 이제 선정하는 건 개인적인 관심도 물론 반영을 해야 되고 그 대상지가 가지고 있는 대상지를 대상으로 할 경우에 어떤 특정한 장소를 그 대상지가 가지고 있는 특성 같은 것도 고려해야 되고 실제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도록 허락되어 있는 시간 이런 것들도 이제 함께 고려해서 주제나 질문을 정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추진 질문이라고 하는 거, 드라이빙 퀘스천이라고 하는 게 결국 이제 프로젝트 전체를 찍지 않으셔도 돼요. 이거 파워포인트 거기에 다 올라가 있어요. 올려도 있는데 5월 6일 날 올리셨네요. 예? 5월 8일 날 강의하는데 5월 6일 날 올리셨네요. 아 이거요?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나중에 난 쓰셨어야죠. 내려맞아서 쓰시면 돼요. 필요하신 경우에. 그래서 이제 질문을 정할 때 흥미롭고 관심이 있는 것이냐, 그리고 인터넷에서 이렇게 네이버 찾아보면 금방 정답이 나오는 그런 질문은 적절하지 않다. 가급적이면 그 학습자와 밀접한 연관이 뭔가 있는 거, 그래야지 아무래도 더 중요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사실은 자신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몰라도 어렵고 너무 잘 알아도 사실은 그러니까 그 적절하게 아는데 또 적절하게 모르는 그런 게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알 듯 모를 듯한 그런 이제 경계에 있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 그냥 단지 궁금하다 라는 것도 뭐 가능하지만 때로는 이게 단지 질문을 넘어서 우리가 뭔가 개선이 필요한 문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면 그걸 극복하기 위한 뭐 어떻게 할 것인가와 관련된 질문일 경우에 더 힘을 받을 수 있겠죠. 그 질문이. 그런 데 대한 이야기고, 이 밑에 있는 질문들은 그냥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제 여기에 이제 소개되어 있는 것들은 실제로 그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문제라고 느끼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종의 발명품을 만드는 것, 이런 것들도 이제 프로젝트가 될 수 있는데, 그 스팀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혹시? 지금 우리나라에서 학교 교육에서 프로젝트 형태로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스팀이라고 하는 거. 이게 뭐의 약자냐면 사이언스, T가 뭐겠어요? 네,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E는 에듀케이션. 엔지니어링. A는 맞았습니다. 아트. M은 말씀했어요. 몇의 A죠? 이렇게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여기서의 아트는 예술이라고 보통은 이제 부르는데, 여기에 요즘은 그런 인문과까지도 포함한다고 이제 본인들은 자꾸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런 식의 통합적인 교육을 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주로 프로젝트의 형태로 되고, 특히 이걸 통해서 발명품을 만드는 것을 꽤 많이 해요, 팀에서. 그래서 그 스팀의 주제는 되게 저런 공학, 과학 이런 게 결합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쪽에 이제 결합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다른 강의 때 가끔 소개드렸던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저금통 콘센트는 동전을 넣으면 동전 넣은 만큼만 전기가 흐르도록 되어. 그래서 나중에 열어보면 전기를 얼마나 썼는지가 그 안에 돈으로 딱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이제 컴퓨터 하려면 집에 청소도 한번 하고 설거지도 한번 하고, 그래서 용돈 받아서 넣어야 이제 집에 방에 전기가 들어와서 컴퓨터를 쓸 수 있게. 그 다음에 이거는 태양광으로 얼음을 만드는 기계예요. 이거는 재난 지역 같은 경우에
그 쓰나미가 오거나 이러면 정전이 다 돼요. 그리고 전기를 보내줘도 안 돼요. 이게 감전사가 될 위험도 있고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 구호품이 도착하면 구호 식품이나 구호 의약품이나 이런 이게 되게 냉장 보관을 해야 되는 게 많은데 전기를 쓸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런 경우에 저 기계가 있으면 물만 있으면 태양광으로 얼음을 만드는 거예요. 햇빛으로 얼음을 만든다는 발상 자체가. 그래서 요즘 태양광 에어컨이 아마 머지않아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지나갈게요. 이 부분은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시골에 있는 아이가 했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친환경 오리쌀 논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 부모님이 그 오리쌀이라는 걸 이제 사왔는데 이게 오리가 먹는 쌀인가? 그러니까 친환경 무농약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질문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과정 중에 아이들이 그냥 일상적으로 갖게 되는 사소한 질문들도 사실은 좋은 프로젝트의 주제가 될 수 있다. 아이들과 이제 할 때는 그리고 제가 일단 사례를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도했던 팀의 사례. 이 팀은 이제 그 벌과 관련된 팀. 제가 구두로는 설명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벌집이 진짜 이쁘지 않아요? 디자인이? 어떻게, 저는 사실은 아이들과 함께 이것도 해보고 싶었어요. 벌집의 이렇게 색깔이 되게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왜 저런 현상이 나타나나?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재료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물고 오는 재료. 그것도 굉장히 유력한 가설 중에 하나인데요. 가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지금 손톱만큼 정도씩 이렇게 블럭이 져 있잖아요, 무늬가. 그러면 벌 한 마리가 어디 가가지고 저만큼은 한 군데서 계속 물고 와서 저기다가 저만큼을 메꿔야 저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료에 따라서 색깔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때 제가 쌍살벌을 관찰을 했거든요. 얼마 전에. 예. 근데 입에서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고 손톱만큼 쌓는 거를 네. 다 쌓고 가는데 네. 한 번에? 예예. 그래서 이게 손톱만큼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또 와서 그렇게 손톱만큼을 쌓는 게 아니라 네. 한 번에 입에서 계속 꺼내가지고. 저 면적만큼을 한 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 손톱만큼. 그방 하나에 아니, 손톱만큼. 그러니까 요 한 마디를 그러죠. 한 번에, 예, 예, 한 번에 예. 한다고요? 예, 쌍살벌이 되게 상당히 크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한 2시간을 관찰했거든요. 네. 그거를 되게 무서워. 어디 안 가고 한 자리에서 예, 계속? 그 다리 틈에서 네. 너무 신기해가지고 제가 네. 그 자리를 뜨지를 못해요. 그러면 그게 되게 유력한 가설이 되겠네요. 끝까지 가설이야. 제가 관찰한 쌍살벌들은 안 그렇던데. 근데 몰라 얘는 그러더라고요. 아마 여기 그- 그림처럼 크지는 않았고 정말 네. 손톱. 이건 크게 그거를 한 번에 저는 다- 손톱이라고 말하는 게 이 손톱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요. 제가 잘라내는 손톱 말고. 제가 말한 거는 네. 그 잘라낸 손톱만큼을 그만큼, 네, 네. 한 번에 와서 쌓고 네.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벌들이 이제 어쨌든 얘네들은 이제 그 콜크 같이 이렇게 나무에 그걸 갉아서. 갈가가지고 와서 이제 그걸 심하고. 토해내면서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 무늬가 그렇다고 이게 패턴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일부러 디자인을 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막 그래서 사실 저걸 해보고 싶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이제 벌집 따다가 생긴 부산물인데 그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계속 사실은 생겨나게 되고 한 번에 해결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는 아이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광덕센터에서 이제 3년 차 할 때 뭘 할 건가에 대한 처음에 얘기를 할 때 아이들이 이제 어쨌든 센터 주변에 생태계 조사를 하는 걸로 넓게 잡고 그때가 이제 4월 달이니까 뭐 꽃도 안 피고 잎도 별로 안 나고 뭐 별게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그러면 작년에 뭔가 생물들이 살았던 흔적들을 좀 찾아보자. 그래서 이렇게 막 두루두루 보다가 이제 벌집을 한두 개 찾았어요. 그래서 그 벌집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벌집도 꽤 괜찮은 주제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저희 김문호 부장님이 저희가 이제 벌집을 이렇게 따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작년에 센터에서 방문하신 분 중에 3분이 벌에 쏘여갖고 응급실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센터 입장에서 벌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된 거죠. 그래? 그러면 우리가 벌을 진짜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기사를 보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벌에 대해서 관심을 좀 더 가지고 보니까 그 워낙 이제 그 도시 내에 말벌들이나 이런 데들이 이만한 축구공만한 집들을 막 많이 지어가지고 기후변화 때문에 벌들이 더 황폐해졌다, 더 거칠어졌다, 그런 보도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제 질문을 할 때 여기서는 빠졌는데 원래는 질문이 3개였어요. 3번째 질문이 있었는데 이 기후변화가 벌들에게 정말 어떤 영향을 미치나 그런 것도 하고 싶은데 데이터들을 보면 벌들이 특히 이제 말벌들은 애벌레나 이런 육식성이잖아요. 그죠? 그 벌이 이렇게 초식성이 있고 육식성이 있잖아요. 근데 육식성 벌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 기후변화에 따라서 애벌레들이 나오고 들어가고 또는 얼마나 애벌레들이 먹이가 많고 적고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영향을 받겠죠. 이제 그런 게 벌들 사이의 경쟁을 더 촉발한다. 이걸 잡아먹어야 되니까 그런 설도 있긴 하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꽃가루나 이런 거를 이제 얻어야 되는 벌들은 더 하겠죠. 한편 이제 개화 시기의 변화에 따라서.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이 팀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건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벌집으로 일단 하자. 뭘로 할지는 아직 정확하지 않지만 벌집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보자고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가설들을 세웠어요. 뭐에 대한 걸 할 건가.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뒤지기 시작했어요. 센터를 다. 근데 벌집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저희가 몰랐던 벌집이. 그래서 이제 조금 이따 이제 오늘 이제 중요하게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되는 게 저 말고 2명의 그 지도자들이 이제 설명을 사례 2개를 더 보여드릴 텐데 어떻게 수행 계획을 세우고 조사를 하고 했는가 이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서 그럼 우리 프로젝트는 어떻게 실행을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까 이 부분을 이렇게 마음에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벌집이 여기저기 있다는 건 이제 알게 됐기 때문에 그럼 벌집이 어디에 있나? 그러니까 벌들은 주로 어디에다가 집을 짓는가 하는 걸 일단 조사를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뭘 조사해야 될 거냐? 조사할 항목을 이제 정해야 되겠죠. 조사를 한다면 그래서 벌집이 얼마나 높은 곳에 있느냐, 벌집이 붙어 있을 때 벌집을 붙인 부분의 재질이 뭐냐, 그게 나무냐, 돌이냐,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방향이 어떻게 되냐, 향이 남향인지 서향인지 북향인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냐. 그 초파일에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연등 안에다가 벌들이 집을 제법 짓습니다. 그 연등 안에다가. 그러니까 밑에는 뚫려 있고 나머지는 다 막힌 데 있잖아요. 이런 데다가 벌들이 제법 집을 많이 짓어요. 그러니까 이제 노출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는 곳에다가 집을 짓냐. 이게 벌들마다 다른가. 이제 그런 것들 등등을 조사를 하기로 하고 최종적인 산출물로는 그러면 방문객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벌집을 제거해야 되겠는데 갈등이 이제 생긴 거죠. 그렇다고 벌집을 막 제거만 하기에는 벌들이 생태계에서 갖는 역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벌들도 살아야 되겠고 우리도 살아야 되겠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그 해결책을 찾는 게 이제 중요한 목표이고 벌집을 조사를 해서 그리고 최종 산출물은 해결책을 찾아서 실행하는 거긴 한데 그건 조사를 해봐야 아는 거. 그래서 이제 그 약간의 물음표를 남겨놓고 조사를 했는데 역할 분담을 합니다. 어떤 친구는 사진 촬영을 하고 주고 어떤 친구는 각각의 벌이나 벌집을 따면 그걸 이렇게 잘 정리하고 보관하고 그것들을 이제 분석하는 역할도 하고
어떤 친구는 그 각각의 벌들이 어떤 위치에 어떤 높이에 이런 거를 조사를 하고 뭐 이런 역할 분담을 해요. 그러면서 약 6개월간 이제 벌집들을 계속 조사를 한 거예요. 이런 그러니까 샅샅이 뒤지다 보니까 정말 엉뚱한 곳에도 벌집들이 많고 벌들의 종류도 되게 다양했어요. 그래서 보면 발견한 벌의 종류는 벌집의 종류는 총 9종, 그리고 벌집의 개수는 총 31개의 벌집을 발견하게 됐고, 그리고 집은 발견했는데 종류가 좀 애매한 거 다 구별하고, 그러면서 어떤 높이에 어떤 재질의 벌집을 붙이는지 높이, 종류, 재료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를 했는데, 높이는 1m 이하의 대부분 많이 붙였어요. 근데 이건 주로 등검정 쌍살벌들이 그런 측면이 있었던 거. 근데 그 이 16개 중에 상당수가 벤치가 있는데 저희 센터에 야외 벤치가 나무로 된 그 밑에다가 벌들이 집을 굉장히 많이 줘. 그러니까 방문객들이 거기에 앉았다가 쏘일 위험이 많은 거. 그래서 평균 높이가 한 1m 30 정도 됐고, 1m 아래쪽에 이제 벌집들이 제일 많았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은 거는 나무에 17개가 있었지만, 그래도 쇠에도 있고, 식물에도, 나뭇잎 같은 데도 붙어 있고, 유리창에도 있었고, 돌에도 하나 이렇게 만들어 있었어요.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에 있었지만, 나무에 제일 많이 지은 거는 뭐 분석이 뭐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진 않았대요. 왜 거기다 짓는가를 따져보지는 못했는데, 깊이. 대신에 이제 쇠라든지 유리라든지 돌 이런 거는 그 자체가 온도 변화가 많잖아요. 빛을 받으면. 그러니까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애들이 이제 유리창에 붙어 있는 벌집이 2개 있었는데, 그 벌집은 처음에 시작할 때도 한 요만했는데 끝날 때까지 그냥 요만해요. 벌들이 와가지고 계속 얘를 식히느라고 에너지를 거기다 다 쓴 거 같아요. 우리가 계속 관찰하기. 너무 더우니까. 방향도 남서쪽이었는데, 그래서 얘는 털을 잘못 잡았다. 벌이 그런 이제 그래서 이제 방향이라는 것들을 해보니까 지금 이제 저희 센터에 31개의 벌집이 이제 위치했던 분포들이에요. 주로 남서쪽에 집을 많이 짓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 저희가 이제 그 아까 얼마나 노출되느냐를 분석했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이렇게 사방이 다 노출되고 한 벽에다가 붙인 게 한 5개쯤 되고, 위에가 덮여 있고 이렇게 벽이 있는 거, 두 면만 덮여 있는 것이 한 5개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덮여 있고 아래만 뚫려 있는 거에 9개쯤 되고, 그 다음에 옆에 뚫려 있는 거에 3개 정도. 전체적으로 보면 등검정 쌀쌀벌이 제일 많았어요. 저희 센터에 있는 벌집이. 이건 되게 중요한 결과라고 저희가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최종 산출물로 인공 벌집을 만들어 주거든요. 인공 벌집은 아니고 인공 벌집 털을 만들어 줘요. 벌이 집을 짓기 위한. 그러니까 센터에는 못 짓게 하되, 그래도 어딘가에 센터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벌들이 집을 잘 지을 수 있는 털을 만들어주는, 새집 달아주는 것처럼 좀 비슷한 거죠. 새 둥지를 만들어주는 건 아니지만 새가 둥지를 만들 수 있는 틀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새집이라는 게. 그런 거랑 비슷한 개념으로 그 벌집 털을 만들어줬는데, 그럼 어떻게 디자인할 거냐, 그 벌집 털을 할 때 이게 되게 중요한 기준이 된 거예요. 그래서 3번째 모델로 저희가 이제 만들어주게 돼요, 아이들이 최종적으로. 그래서 31개를 이제 발견한 날짜, 벌집의 종류, 그 다음에 발견한 벌집의 높이, 어떤 데에 붙어 있었느냐, 방향이 어느 쪽이냐, 그 다음에 노출 정도가 어떠냐. 여기서 1, 4, 0 이거는 앞에 1은 지붕이 덮였느냐, 중간에 4는 네 면이 덮였느냐, 그 다음에 아래 마지막 0은 밑에가 막혔으면 1, 없으면 0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6면 중에 어느 면이 뚫리고 어느 면이 막혔는지 이제 조사하기 위해서. 그래서 목재로 된 건물 중에서 1m 사이에 천장과 사방이 막히고 아래만 뚫린 장소를 없애버리면 벌집을 상당수는 막을 수 있다. 그런 게 이제 아이들의. 그리고
남서쪽에 아래만 뚫린 상자를 공중에 여러 개 설치해주면 벌들이 그곳에 집을 짓고 사람들은 집 근처에다가는 안 지을 거다 아마 벌.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센터장이니까 센터장에게 이제 관리 지침서를 만들어줘요. 이렇게 벌을 관리해야 된다. 벌집을. 그러면 여기 이제 아이들이 이제 관리 지침서를 만들어주고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나무에 달아줬던 이제 벌집 터예요. 그 C타입을 흉내내서 벌집을 만들어 봤는데 이게 시기가 거의 가을쯤 돼서 이제 이 프로젝트가 끝나서 달아줬는데 여기에 벌집이 생기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그 자체로 그렇다고 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만약에 지금쯤 이제 달아주기 시작하면 결과를 이제 뭔가 확인해 볼 수도 있겠고. 근데 1년짜리 프로젝트이다 보니까 끝나고 다음 해에 이어서 저 벌집들을 만들어서 달아주거나 그러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이게 더 2년짜리나 됐으면 정말 달아봐가지고 거기에다가 벌들이 집을 짓는지 봐서 이런 것도 해볼 수 있었겠죠. 이게 지금 제가 아이들이랑 했던 그 벌집 조사한 프로젝트의 시행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은 그냥 이렇게 좀 마음을 느슨하게 열어놓고 둘러보고 기로 시작해서 그 중에 벌집이라는 걸 만나게 되고 그래서 흥미를 갖게 됐는데 거기에 벌에 속인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게 뭔가 문제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텔레비전 뉴스나 이런 데에서 말벌들과 기후변화에 관련된 얘기도 듣게 되고 그러면서 벌집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고 본격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벌집을 그럼 어떻게 조사할 것이냐 여기서부터 이제 실행 계획이죠. 어떻게 조사하고 뭘 조사하고 누가 조사할 것인가를 이제 세운 다음에 얘네들이 벌이 떼어내면 또 어딘가에 가서 또 짓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거의 몇 개월 동안을 계속 2주에 한 번씩 와서 계속 이제 벌집을 없앴거든요. 찾고. 그러니까 일정 기간 지나니까 이제 벌들도 안 짓더라고요. 야, 여기 이 동네는 터가 안 좋다 이렇게 소문이 나나 봐요. 벌들 사이. 그래서 더 이상은 뭐 하반기 가서는 별로 이제 새로 만들어지는 벌집이 없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최종 산출물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벌집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에 대한 것이 중요했지만 그 안에서 벌과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공생할 수 있는가에 대한 윤리적인 문제가 제기가 됐고 그러면서 이제 최종 산출물 중에 하나로 벌집 터를 만들어주는 거를 이제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건 최종 산출물을 초반부터 생각했던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쯤 갔을 때 조사하는 중간쯤에 이제 아이디어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산출물에 대한 어느 정도의 생각을 하고 조사를 하다 보면 또 최종 산출물도 중간에 바뀔 수도 있어요. 결과에 따라서. 자,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릴 사례는 일단 여기까지 해요. 두 개의 사례를